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복입니다. 몰입 리뷰 영상이 2편도 아니고 3편도 아니고 4편짜리라서 조금 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편 다 보시고 나면은 이 영상 보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복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책 몰입에 1장부터 4장을 정리를 했고, 이제 5장에 넘어가게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미래가 불안한 직장인이라면 이번 장에서 저자가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만약 불안하다면, 지금 직장에서의 생활이 불안하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건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 장이. 그래서 저자가 하는 말로는 이래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개념 자체에 이 불안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해결은 여기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1장에 그 열심히 노동하기와 열심히 생각하기의 영향 차이가 1000배까지 날 수 있다고 했어요. 1000배까지. 1장의 제목이 워크하드에서 싱크하드로 넘어가자, 이렇게 그런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거는 그래봤자 영향 차이가 많아야 2배밖에 못 낸다. 열심히 생각하기로 넘어가면,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열심히 생각한다면 그때는 영향 차이를 많게는 1000배까지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두 개념 사이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기와 열심히 생각하기, 이 두 개념 사이에 영향 차이가 이렇게까지 1000배까지 날 정도로 심한 이유는 뭘까? 이게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원인을 각 개념을 이루고 있는 패러다임에 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직장생활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자, 일단 직장에서 열심히 노동하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기의 패러다임은 이런 거예요. 좀 길게 적어야겠다. 열심히 일하기의 패러다임은 본능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일을 한다. 이게 저자가 생각하는 열심히 일하기, 열심히 노동하기의 패러다임이에요. 본능은 원하지 않지만 그냥 억지로 일을 열심히 한다. 자, 내가 열심히 노동하기에 억지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원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이런 직장일은 그저 삶의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거예요. 삶의 수단. 어떤 수단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 뭐가? 노동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한테서의 직장에서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기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일 자체에는 열정을 느끼기가 어렵고 내 진정한 능력을 꺼내는 건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고 일하는 것 자체가. 이 책에는 갈수록 견고해지고 내 열정과 호기심을 잡아먹으면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게 저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몰입 없이 시간만 쏟아서 만들어낸 성과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불만을 갖는 게, 내가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가 날 안 알아봐주고 회사가 날 안 알아봐주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자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게 열심히 일한들 몰입 없이 시간만 이렇게 쏟아내서 만들어낸 성과는 회사가 보기에도 당연히 평범해 보일 뿐이야. 그냥 그 성과가, 나는 열심히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을지언정 그 결과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했는데도 회사는 종국에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걸 심지어 느끼기 때문에 급기야 회사가 날 쫓아내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뭐 그런 걱정하면서 막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 이러한 개념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쓰고 있는 개념이 열심히 일하기의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게 저자의 결론이에요. 자,
이해반에 하나가 더 있었죠. 열심히 생각하기. 자, 열심히 생각하기 경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열심히 일하기에 비해서 성과 차이가 1000배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해반에 열심히 생각하기의 패러다임은, 이 패러다임은 본능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일을 한다는 열심히 일하기의 패러다임과 전혀 달라요. 뭐냐면 이거는, 자, 이거예요.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열심히 일하기는 이 일 자체를 수단으로 본다고 했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일 자체에서는 돈도 내 목적과는 전혀 없고, 일 자체는 내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는 거야.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자, 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로 즐거움을 얻죠.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나 영화 볼 때에서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듯이,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기에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일 자체에서. 그러면 여러분 되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가볼게요. 그 행복은 둘째 치고. 자, 이 개념을 선택하는 순간,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이 나의 일은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일에 대한 몰입 또한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아, 일이 즐거우니까 집중도 잘 되고 뭐라도 더 잘하고 싶고. 이 패러다임 안에서는 자나 깨나 몰입하기 때문에 내 능력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열정과 호기심은 더더욱 커지겠죠. 또 근데 커지는 호기심과 열정이 또 뭘 불러와요? 엄청난 능력 상승을 불러와. 내 능력이 또 올라가. 능력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고 싶어서 열정, 호기심이 더 커져. 그리고 또 그 호기심이 열정을 불러와. 이런 식으로 이른바 그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자, 그 결과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능력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기어이 해결해내는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하게 되고, 회사가 날 쫓아내지 않을까 걱정하던 이 전자와는 반대로 오히려 회사 쪽에서 내가 혹여나 조직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아까랑 반대로. 아까는 이제 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했다면, 아, 회사가 언제 날 쫓아내지 않을까? 회사가 날 인정 안 해주진 않을까? 막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회사 쪽에서 이 사람이 떠날까봐 걱정한다는 거야. 이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개념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할 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당연히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고 일 자체에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려고 하는, 일 자체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 열심히 생각하기의 개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100배, 1000배 이득이 될 거다, 이런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제가 이거예요. 생각과 몰입이 직장생활 최고의 경쟁력이다. 생각과 몰입이 직장생활 최고의 경쟁력이다. 결국 여기 이 직장생활에서 핵심은 뭐냐면, 자, 내가 일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이 일이. 그럼에도 집중해라. 그럼에도 몰입하고, 그럼에도 호기심을 어떻게 해서든 발견해서 찾아내서 몰입해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안 맞다 싶으면 내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업종을 찾아서 그 다음에 몰입하면 되겠죠. 그죠? 해답은 간단해, 사실. 자, 6장입니다. 6장은 뭐였냐면, 몰입에 이르는 5단계였어요. 몰입에 이르는 5단계. 자, 이제 몰입에 이르는 5단계를 볼 텐데, 그러니까 몰입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몰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을 처음 하는 사람이 냅다 42km를 뭐 뛰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몰입에서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몰입의 고수가 되기 위한 몰입 준비 단계가 5가지가 있는데, 저자가 밝힌 그 5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분 생각하기, 20분 생각하기. 몰입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게 약간 마라톤으로 치면 조깅 느낌으로 20분 생각하기. 자, 이 20분 생각하기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업무와 관련된, 근데 현재 해결은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좋습니다.
하루에 20분씩 5회로 나누어 그 문제만을 생각하는 연습을 2주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2주 동안. 만약에 자, 요거 20분 생각하기 시간을 어떻게 내 직장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을 연습 시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일단 출근할 때 20분, 퇴근할 때 20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투자하면 벌써 5분의 아이고, 표기가 맞나 이게? 맞죠, 이거. 5분의 2를 일단 충당한 거잖아. 요런 식으로 일단은 거의 50%에 가까운 거를 요걸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만 하더라도 요거 20분 2번만 하더라도 뭐 물론 5회는 또 나머지 3회는 다르게 채워야 되겠지만 이렇게만 하더라도 기존에 지루했던 출퇴근 시간이 앞으로 소모적 시간이 아닌 하루에서 내 하루의 가장 생산적 시간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20분 생각하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천히 생각하기. 자, 요거는 조금 더 난도가 있는 몰입인데 이제 처음에는 봐봐요. 처음에는 20분씩 나누어서 5번 생각하기였잖아. 자, 요게 익숙해지면 뭘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요게 익숙해졌다 싶으면 요걸 멈추고 요걸로 넘어가는 거야. 뭐예요? 하루에 한 번 2시간 동안 하루에 한 번이야. 이건 하루에 5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2시간 동안 이 문제를 생각하는 연습을 2주간 진행하는 거야. 2주간. 자, 이거 아까랑은 뭐가 달라요? 이 몰입의 농도가 달라. 아까는 20분씩 짧게 나눠서 하는 거 있잖아요. 초기 단계는. 근데 이번부터는 한 번 하되 깊게 하는 거야.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몰입하는 2시간 동안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천천히 생각하기야. 최대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마치 명상을 하듯 천천히, 정말 천천히 생각해야 한다는 게 이 두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예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 내가 원래 아니다. 네. 자, 최상의 컨디션 유지. 자, 이게 이때쯤 되면 1번, 2번을 거치면 약 몰입의 한 70% 단계에 들어온대요. 첫 번째 2주간은 20분씩 나누어서 하루에 5번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2시간 집중해서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 몰입의 70단계 이런 이 정도 시점에서 이때는 이제 2단계, 요 2단계 있죠. 요 2단계 2시간씩 2주 하는 거. 요거를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주말 하루를 잡아서 종일 그 문제만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요거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일에는 이렇게 하고 3단계에서 뭐가 다르냐면 주말에만큼은 주말 토 일 중에 하루를 잡아서 하루 왼종일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규칙적 운동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몇 시간씩? 매일 1시간씩. 자, 몰입에 있어서 운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1시간에서 멈춰야 한다는 게 이 최상의 컨디션 유지 3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 몇 시간? 1시간, 하루 1시간 이내로. 하루 1시간 이내로. 자, 이게 핵심이에요. 운동이 왜 들어갔는지는 이제 책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이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이 몰입에 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대. 저자가 하는 말로는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에 걸리고 뭐 되게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운동 꼭 해야 된대. 3장 이거고. 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두뇌 활동의 극대화가 있어요. 자, 이 4단계 두뇌 활동의 극대화는 아까 말했던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이게 마라톤의 완주와도 같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몰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일주일간 생각하는 단계예요. 자, 첫 번째는 이거 나중에 정리하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아시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운동까지 병행하면서 주말 중에 하루를 잡아서 온종일 몰입하는데,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7일간 집중해서 생각하는 단계.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일을 하면서 7일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전부를 동원해서 그 문제만을 생각하는 게 이 4단계의 핵심이에요. 이거 근데 평소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못하죠. 언제 해야 돼요? 긴 시간 휴가를 내던지 아니면은 학생이라면 방학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과 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한편 2단계에서 저자가 추천하는 몰입 주제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거 쓸게. 이거 중요하니까. 여기다 써야겠다. 자, 이때 저자가 추천하는 주제는 자, 이겁니다. 해결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저자가 추천하는 몰입 주제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일주일 투자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이거 할 만한 도박 아니에요? 충분히? 그죠? 근데 요 저자의 말에 따르면은 한 요 정도 벌써 4단계까지 오잖아요. 두뇌 활동의 극대화 단계까지 오잖아요. 요 단계까지 오면 뭐가 나와도 나와. 아이디어가. 뭐가 나와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야. 자,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가치관의 변화인데, 저자는 앞선 4단계를 경험해봤던 사람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몰입할 수 있는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4단계까지 벌써 온 사람은 한번 이 난리를 펼쳤잖아. 복잡한 이 단계를.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몰입할 수 있는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막 특수부대 훈련 받고 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막 눈빛 돌변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자,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확장된 사고를 지니게 되고, 심지어 가치관 자체가 변화한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대. 자, 책 28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몰입을 장기간 체험했더니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가치관 또한 변화했다.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던 건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딨나? 나 여기 있구나.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봤던 건 지금 이거예요. 몰입에 이르는 5단계. 몰입에 이르는 5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루에 20분씩 5회로 나누어서 20분씩 짧게 생각하기. 자, 두 번째는 이 단계가 끝나면, 2주간의 이 단계가 끝나면 두 번째는 천천히 생각하기인데 하루에 2시간씩 집중해서 생각하기.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자, 세 번째는 여기까지 2주, 그러니까 여기 2주 이렇게 끝나면 요 세 번째에는 이제부터는 이 2단계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데 단 주말에 하루 몰아서 완전 몰입해서 집중하기. 자, 요게 있었고, 거기서 중요한 건 운동. 1시간 이내 운동. 자, 네 번째는 이제 두뇌 활동의 극대화 시점으로 여기까지도 한번 해봤다면은 요 마지막에는 일주일 시간을 내서 온전히 해결하면 내 인생이 풀릴 수도, 내 인생이 중대차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몰입해보기. 이게 4단계였고, 5단계에서는 요 정도까지 오면은 이미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몰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가치관이 변화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고요. 6장까지. 자, 이제 7장을 봐야 되는데, 7장은 주제가 이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머리가 좀 아프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으로는 사실 행복하게 사는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사는 게 좋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그 삶을 불행하게 살다 간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행복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근데 이쯤에서 이어지는 생각이,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했을 때 행복한 일,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근데 저자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조금 달라. 제가 아까도 물론 뭐 일이 정 안 맞으면은 다른 일을 구해서 이렇게 구해서 해라 했지만 저자의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현실적으로 저자는 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회의적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야? 누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저자가 조금 회의적인 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연기자가 되고 싶어. 나는 진짜 그 이병헌처럼 훌륭한 연기자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근데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이병헌처럼 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그 연기자 도전 몇십 년 동안 했다가 뭐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 되게 어렵게 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처럼 좋아하는 일만 고집스럽게 계속 추구하다가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영상을 찍는 저도 사실은 평생 운동장에서 아이들한테 운동만 가르치면서 살다가 죽고 싶어요. 진심은. 뭐 내가 돈 걱정이 없다면 그냥 운동장 하나 진짜 멋있는 거 지어놓고 운동장에서 아이들한테 운동 가르치면서 애들이랑 막 뛰어놀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일만 하겠다고 계속 고집부리다가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저출산 시대 경쟁에 배 빠져서 내 인생 자체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 고민을 거듭하면서 한편 저자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다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꼭 내가 찾아서 해가지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 이 일이 지금은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해서 이 일을 좋아지게 만들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개념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뭐 택배 일을 하든 음식점에서 홀서빙을 하든 뭐 내가 연구를 하든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개념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 나는 이 일을 지금부터 좋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져요. 이 마음을, 저자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 정리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면서 행복을 찾는 삶이야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저자가 내놓은 답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삶?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자가 내놓은 답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면서 행복을 찾는 삶이 후회 없고 잘 사는 삶이다. 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을 진정으로 좋아하기 위해서는 내 일에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호기심과 열정을 갖고 뛰어들어서 몰입해야 돼. 몰입해야 돼. 내 일에 몰입해야 돼. 자, 결국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도 이 몰입의 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7장이 끝납니다. 마지막 8장인데 여기도 좀 꿀팁이 많아요. 몰입을 알면 인생이 잘 풀린다. 이게 8장의 주제예요. 이 몰입을 하면 역량 차이가 제일 크게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을 잘 쉽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몰입도를 쉽게 올릴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역량 차이는 가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 그러니까 몰입도를 쉽게 올릴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커질 거고, 당연히 몰입도를 쉽게 올릴 줄 아는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잘 풀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평상시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는 이제 다음과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몰입도를 쉽게 올리기 위한 지혜 첫 번째.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라.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자, 제가 다른 영상, 그 회복 탄력성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멀티태스킹이 발생시키는 비효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죠. 실제로는 멀티태스킹을 인간이 할 수 없다.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A와 B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A와 B 일 사이를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멀티태스킹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그때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래서 이 저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라. 그래서 이 교수 또한 하는 말이, 몰입도를 올리고 싶다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라고 여러 번 책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몰입도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뭐예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라. 자, 두 번째는 연속된 시간을 확보해라. 연속된 시간을 확보해라. 자, 이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5분 몰입, 5분 몰입, 5분 몰입 이렇게 짧게 몰입하는 것보단 15분 한 번의 몰입이 훨씬 더 깊은 몰입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자, 같은 60분이라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20분씩 3개로 나누어진 60분에 비해 연속적 60분 안에서 하는 몰입의 깊이가 훨씬 깊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일정을 통제해서 연속된 시간을, 최대한 연속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4단계쯤 가면 뭐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일주일을 갖다가 몰입하면 이 몰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겠어요? 우리 뇌 잠재의식을 떠올려 본다면. 그래서 연속된 시간을 확보하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지혜고,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집중이 안 될 때가 기회다. 여러분, 보통 처음에 뭔가에 이제 몰입을 하려고 하면 잘 이 집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 딴짓하면 안 돼. 그때가 기회라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자, 위에서 말했듯이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종종 초반의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우리가 굳이 깊게 생각 안 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깊게 좀 고민을 하려다가 지루함을 못 이기고 핸드폰을 켠다거나 유튜브를 켠다거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은 사실은 몰입도를 올리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와 같다는 거예요. 통과 의례와. 몰입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산만한 생각이 든다면 이를 내가 그냥 집중이 안 되나 보다 그럴 게 아니라, 이게 몰입도를 올리기 위한 과정이 지금 시작됐구나 생각하고 차분히 견뎌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 그 뒤에 엄청난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자가 이제 저자의 자녀와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둔 게 있어요. 저자 자녀의 학교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 황동무 교수님, 저자의 아이가 공부를 시작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가 자식한테 가서 물어봤어. 공부가 잘 안 되니? 그러니까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하는 게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지금 너의 몰입도가 낮아서 그래. 몰입도만 올리면 공부 자체는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게 할 수 있어. 아주 쉬운 공부부터 시작해보자. 1시간이 지나고 살펴보니까 아이가 차분히 공부를 하고 있었대. 그래서 저자가 또 물어본 거예요. 아직도 공부하기가 힘드니? 그러니까 아이가 밝아진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대. 지금은 할만해요. 자, 몰입도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낮은 몰입도 자체가 문제다. 이걸 쉽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이게 아니야. 뭐 때문에 지금 집중이 안 돼?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몰입도가 지금 낮아서 그래. 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작하고 시간을 조금의 인고의 시간을 버티면,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면 자연스럽게 몰입에 빠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았죠.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몰입도를 통제하기가 한층 쉬워질 수 있대. 한 편견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집중이 안 될 때는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고 어쩌고 해라. 저자는 그게 아니야. 이 집중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초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초반에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돼. 그러다 보면 이후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서 몰입할 수밖에 없어. 이게 저자가 말한 쉽게 몰입도를 올리는 비결 세 번째였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몰입에 빠진 순간에 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몰입에 빠진 순간에 그 경험담, 누구의 경험담이냐면 축구선수의 경험담. 한 축구선수의 몰입에 빠졌던 한 축구선수의 경험담을 옮기면서 이 두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한참을 뛰었는데도 온몸이 고요하게 변하는 걸 느꼈다. 황홀경이라고 할까? 공을 몰고 상대팀 어느 선수가 그 팀의 모든 선수들이 한꺼번에 방어해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자, 이렇게 인터뷰에 어떤 선수가 말했습니다. 자, 이 인터뷰의 주인공은 펠레였습니다. 자,
몰입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